매장이 좋은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거나 줬거나, 두 번째, 불만을 제대로 처리한 경우. 이 두 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불만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단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불만을 제대로 처리한 것도 단골이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불만 고객은 좋은 고객이다. 우리 매장을 개선시켜주는 고객이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매출을 살리고 죽이는 입소문의 힘입니다. 불만 고객의 특징입니다. 불만 고객은 4%만이 매장에 불평을 한대요.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의 재구매율은 9%라고 합니다. 그 불만 고객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0%는 그 매장과 거래하지 않는다. 다시 오지 않는다겠죠? 불만 고객은 평균 8명에서 10명에게 안 좋은 소문을 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든 없든 고객의 25%는 더 좋은 매장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바꾼다. 문제를 해결한 불만 고객의 재구매율은 70%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문제 해결해준 것만 해도 다시 우리 매장에 올 확률이 70%나 돼요. 그걸 신속히 해결하게 된 경우는 82% 이상이라고 합니다. 웃기게도 불만 고객이었는데 그중 54%는 저희의 VIP, 우수 고객이 된다고 합니다. 단골이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 매장이 좋은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거나 줬거나, 두 번째, 불만을 제대로 처리한 경우. 이 두 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즉 불만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단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이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불만을 제대로 처리한 것도 단골이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매장은 단골이 많죠. 그걸 방문하게 되면 불만을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겠죠. 그런 장사를 잘하는 그런 매장들은요. 그래서 제가 했던 팁을 드리면, 저는 불만 고객 자체를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불만 고객과 불평 고객을 구분하라고 했거든요. 왜 대표님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부리시는 고객도 있잖아요. 물론 그분도 만족시키고 보내야 됩니다.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성 고객조차도 왈가부가 할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뉴얼대로만 우리는 행동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객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불만 고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평 고객, 즉 진짜 내가 작정하고 그냥 클레임 거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고객. 그분들 근데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1%, 2%죠. 대부분은 그냥 불만 고객인데, 저는 불만 고객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한테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고객으로 다시 이걸 설명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얘기할게요. 불만 고객은 좋은 고객이다. 우리 매장을 개선시켜주는 고객이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불만 고객이 됐든 불평 고객이 됐든 우리는 그냥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 이 관점만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대표님들은 매뉴얼화하거나 시스템화 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볼까요? 첫 번째, 클레임이 발생했겠죠. 당연히 벨이 울리고 가까운 인원한테 손님은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그럼 클레임을 최초 접수한 사람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게 알바생이든 직원이든 관계없습니다. 이건 똑같은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네요. 그럼 접수자가 머리카락이 나와 굉장히 불편하시겠습니까?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 책임자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없으면 점장, 점장이 쉬는 날이면 매니저, 매니저가 쉬는 날이면 주인. 이건 그 절차대로만 하면 돼요. 그 2단계는 바로 책임자가 대응을 해야겠죠. 실례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달 받았고 머리카락으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해요.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준비해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다시 오라는 소리니까요. 더 신경 써서 음식 관리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임을 건 그 테이블이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책임자가 그걸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하고 상시 공유가 돼야 돼요. 당연히 여기까지 했으면 책임자나 직원들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 바쁜 매장을 운영하고 있겠죠? 그러면 알바생이든 사원이든 누가 계산을 할 때 책임자분을 불러서 계산을 하게 하겠죠. 반드시 클레임 테이블은 책임자가 직접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해드리고요. 테이블에서 드셨던 5만 원이 됐든 7만 원이 됐든 금액을 받지 않고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경 써 관리하겠다. 이렇게 멘트로 정중한 응대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서 고객님이 불편했던 감정을 해소한다. 거의 100이면 99명은 다시 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제 경험상은 그랬어요. 다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우수 고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원들한테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제발. 가서 막, 야, 이번 고객 진짜 기분 나빴지? 막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대표님 안 계시면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럼? 아, 그 고객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어. 이 얘기만 할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고객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켜 해결했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야, 우리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이게 주 안점이에요.